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해운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대한해운은 1.75%의 하락 흐름이고요. 거래량은 전일 대비해서 32% 수준으로 크게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현재 370만 주 정도 가량의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거래는 어제에 비해서 30% 수준, 주가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숨고르기를 겪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의 코드번호는 0058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1시 1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화물, 벌크선을 주력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 가운데 대부분이 전용선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용선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업하고 이제 장기 계약을 통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이 권화물을 날라다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매출의 80에서 90%가 전용선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용선의 고객사로는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이런 기업들을 두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철광석이 필요할 것이고 한국전력은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들과 장기 계약을 통한 전용선 매출이 80에서 90%, 기타 등등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90% 발생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한 1-20%가 이제 부정기선에서 발생이 되는데, 부정기선은 전용선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투입되는 배들, 그런 배들을 이제 투입을 시켜서 운행을 하는 이제 부정기선 매출이 약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장기 계약을 통해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익의 안전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익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벌크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운임 지수를 볼 때 BDI 지수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BDI. 이 지수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벌크선 사들은 항상 발틱 운임 지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그 부분들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올라가면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되고, 만약에 BDI 지수가 떨어지면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죠. 근데 이 대한해운은 장기 계약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BDI 지수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실적 연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DI 지수가 올라가도 실적이 늘어나거나 크게 늘어나거나 뭐 하지 않고요. 반대로 BDI 지수가 꺾여도 급락이 나와도 크게 뭐 BDI 지수 실적이 크게 줄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BDI 지수나 이런 발틱 운임 지수가 꾸준히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운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가의 탄력은 BDI 지수 올라가는 만큼 대한해운이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용선 매출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커서 이런 BDI 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익 연동성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주가의 탄력은 좀 미미한 상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페노션이나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좀 탄력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거에 비해서 대한해운은 조금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나 이전에 대한해운이 훨씬 더 잘 갔어요. 아무래도 운임지수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니까 해운 업종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 급등 흐름들을 타면서 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랐고, 그리고 나서 좀 횡보를 보이다가 갑자기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 횡보,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 있는 모습인 거죠. 올해 이제 증권사나 이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대한해운의 실적 추정치는 2020년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신규로 투입되는 선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작년과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로 투입되는 배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날 요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적인 부분들도 작년과 대부분 좀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2022년 또는 2023년부터 신규로 또 투입되는 선박도 있는 만큼 이후부터는 매출과 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얼마 전에 대한해운 LNG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벙커 인선을 계약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이 부분들도 보면 2023년부터 투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계약 체결은 지금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 보면 계약의 거래 규모는 5년간 500억이니까 1년당 10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1년당 100억이고 쉽게 말해서 10년으로 1000억이면 역시나 1년당 100억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2023년부터 투입이 된다라고 하니까 2023년부터 투입이 된다라고 하니까 신규로 이렇게 투입되는 선박이 있을 때 매출과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이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규 투입되는 선박이 없어서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이 고공을 행진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기도 조금 어렵고, 신규로 투입되는 선박이 없는 만큼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큰 폭의 신장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좀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화랑을 띠고 있는 가운데 벌크선 운임지수도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대한해운의 주가만큼은 그런 이제 화랑기에 비해서 보면, 해운업종의 그런 이제 호황인 상태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주가의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게 3,100원하고 3,150원짜리가 기술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횡보 국면으로 가다가 이게 꺾여버렸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됩니다. 저항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방향을 여기서 다시 위로 들어갈지 아니면 밑으로 또 뺄지 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데, 이 종목을 대하는 외국인들과 기관의 태도 또한 대부분 다 이제 단타 수급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외인들 또는 기관들 또는 투신들, 연기금들 모두 이 대한해운을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는 단타 그 이상의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대한해운에 대한 리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리뷰를 할 때 외국인들이 제가 찍는 그 순간에는 한 30만 주 넘게 사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마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30만 주 넘게 사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9,000주 매수예요. 그렇다는 거는 장중에 30만 주 사다가 끝나고 나니까 29,000주 매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전에 사고 오후에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단타를 그날 어제 오전에 사서 땡기고 오후에는 팔아먹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기관 특히나 투시는 그냥 계속 샀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는 주가가 강하게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 국면까지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 기조를 이어갔지만 이후부터는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30만 주까지 샀다가 그 부분들을 남은 시간에는 이제 차익 실현의 기회를 삼은 거죠. 그렇죠. 단타죠. 당일 사서 또 당일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아먹는 외국인들의 어제 단타가 또 있었습니다. 투시는 또 샀죠. 투시는 샀는데 외국인들은 또 단타로 팔아먹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도 하루 기준에서도 오전에 사고 오후에 팔아먹는 단타를 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연기금도 유상증자 발표 이후부터는 줄곧 내다 그냥 꽂아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있는 상황이고, 투신 쪽에서도 사실 그동안에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어제 그냥 해운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해서 해운주 전반에 걸쳐서 상승 기조가 나오니까 단타로 들어온 것 같은데, 20만 주 들어왔는데 어제 올라가고 오늘 빠지니까 거의 또이또이거나 아니면 본전일 것 같네요. 본전일 것 같은데, 과연 오늘 포지션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어제 29,000주 사고 오늘 14,000주 정도 팔고 있으니까 사실 오늘 흐름에서는 크게 뭔가 이렇게 상승작용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고요.
대한해운은 개인적으로는 이 하락 흐름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의 흐름과 이 흐름을 벗어난 이후의 주가는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이제 대한해운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향 때문입니다. 물론 뭐 유상증자니 뭐니 그걸로 인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주가의 방향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탄력이 좋았고 상승은 크고 조정은 짧았고 박스권일 때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서면은 박스권 상단에서는 뭐 매도나 비중 조절하면 되는데 버텨볼 만한데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은 버텨볼 만한데 하락으로 갈 때는 최대한 좀 짧게 대응을 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이 얼만큼 더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흐름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게 또 언제 벗어난다고도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물론 앞으로 경기는 좋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원자재 수요나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벌크선 운임지수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고공행진을 한다라고 해서 과연 대한해운의 실적이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그만큼 대한해운의 실적에 뭔가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모로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힘든 그런 국면에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떨어졌다가 이 하단에서 지지받고 하락 멈추고 반등을 좀 보여주는 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단타로 좀 들어오면서 끌어올려주니까 올라갔던 거고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온다면 3,400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갭 메우는 자리. 이때 당시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고요.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갭하락을 했거든요. 이 갭을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 항상 갭은 메워진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거래가 되지 않고 공간을 발생을 시키면 기술적으로는 저는 한 10종목 중에 7, 8종목은 갭을 메운다라고 보거든요. 뭐 한두 종목 엄청 큰 악재 터지면은 아예 그냥 쭉 내리막길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는 갭을 메운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갭이 결국에는 좀 메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좀 더 간다 그러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겠죠?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가격이 변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을 때마다 약간씩 좀 차이는 있는데 갭은 여기서 메우면 이제 3,400원은 어차피 갭 메우는 자리는 고정이니까 지금 저항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외인들과 기관들이 또 단타로 어차피 얘네들 다 단타니까는요. 하루 날 잡아서 또 단타를 들어온다 그러면 2차적으로는 3,400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의 자리는 사실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자리는 매도나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가 매수가 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지금 팔아야 되나 좀 더 봐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머지로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볼까 이런 식의 좀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자리지 여기서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면 좀 더 갈 수 있겠죠. 3,400원까지도 좀 더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면 주가는 재차 또 누르거나 추가적인 조정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음 주 30일 권리락이 있습니다. 30일 전으로 어떤 이제 흐름들이 나올지도 봐야 되고 이후에 6월 30일인가요? 6월 31일 날 제가 알기로는 이 신주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상증자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이 언제냐면 6월 30일이네요. 6월 30일 날 이제 신주가 상장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때 상장되는 물량이 7,500만 주입니다. 7,500만 주. 과연 그 7,500만 주에 대한 물량 그걸 어떻게 또 감당할 건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뭐 투자로 보기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계적인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매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매도나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를 하면서 좀 더 올라갔을 때 내가 얼마를 더 볼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3,400원 정도 자리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단타 수급이 또 들어와야 가능하다, 도달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구간 저항대에 도달을 했었고요. 어제 사실 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저항대에 도달을 했고요. 3,100원하고 3,150원 도달을 했고, 오늘도 역시나 같은 자리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돌파가 될지 아니면 눌렀다 갈지에 따라서 또다시 시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혹여라도 만약에 이전 저점을 깨버린다 그러면 주가의 가격 조정의 깊이가 또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권리락 이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리락 이전에 주가 관리는 할 거다 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달 4월 30일, 이번 달 4월 30일 권리락 맞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전 저점 깨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4월 30일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권리락 전까지는 그래도 주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구간이 지금 이전 저점이 한 2,900원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기점으로 내려오더라도 지지를 잘 받고 돌려 나가는 흐름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잘 관찰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거마저 깨버린다 그러면, 2,900원 마저 깨버린다면 진짜 다음 지지 라인이 굉장히 가격적인 조정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고, 추후에 또 유상증자 물량까지 또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조정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될 것 같고, 관망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응의 영역이지 쫓아갈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대안해오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